안녕하십니까? 탈북민들의 소식과 북한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평양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형 김정남의 사건을 낱낱이 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절대적인 지배자 김간에는 주민들을 두려움으로 억압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제재를 가하며 핵개발을 반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거의 빌런 같은 존재죠. 그러나 그들도 현대까지 항상 똘똘 뭉쳐있던 것은 아닙니다. 김간의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인물로 떠오르는 이가 바로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약속된 미래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해외를 자유롭게 방랑하다가 일반 여성에 의해 암살되는 충격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일생을 걸어왔고 왜 암살당해야 했을까요? 김간의 이단화를 할 수 있는 김정남의 미스터리를 알기 위해 그의 일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이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고 어머니는 영화 배우 성혜림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톱스타라는 매우 혜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김정남이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혜림은 김정일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깊이 박혀있는 북한 사회는 남녀관계에 엄격하며 더구나 국가의 수장이 유부녀를 동거인으로 둔 사실이 알려지면 김정일은 나락에 가겠죠. 김정일은 오랜 기간 내연녀의 아들 김정남의 존재를 세상뿐만 아니라 아버지 김일성에게조차 숨겼고 김정남을 평양의 저택에 격리해 키웠습니다. 김정일은 외부와 단절된 존재인 김정남을 매우 사랑하여 김정남의 생일 선물을 준비시키기 위해 간부들을 세계 각지로 파견해 현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 분의 장난감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도 김정남을 몹시 아끼며 김정남은 지배자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을 아무런 불편 없이 보냈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곁에서 차기 최고 지도자로서의 기반을 착착 다져갔고 김정남이 5살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김일성에게 밝혔습니다. 불륜 관계이긴 했지만 김일성도 김정남을 손자로서 받아들이며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랑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 김정남은 1979년에 해외 유학을 떠났고 이후 10년간 해외에서 생활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스위스 국제학교에 다니고 12살에서 14살까지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유학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제네바의 국제대학에 유학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드라이브나 여행을 즐겼습니다. 여러 나라에 장기 유학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길러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간단한 중국어와 일본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과는 모든 것이 다른 해외에서의 개방적인 경험은 김정남에게 모국의 정치 경제 체제의 의문을 품게 했죠. 김정남이 1980년대 후반에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제일 조선인 출신의 무용단 일원인 고영희와 교제하며 새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김정은과 김여정이었습니다. 당시 고영희가 자신의 아이를 김정일의 후계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3대 세습이라는 형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김정남이 김정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김일성의 업적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소문으로 떠돌던 김정남이 후계자 후보의 1순위라는 것은 완전히 헛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20대에는 평양의 바에서 호화롭게 지내며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사생활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공안 활동이나 해외에서 외화 획득에 힘썼습니다. 홍수와 대기근으로 북한 경제가 붕괴 직전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국영 공장의 운영 상황 조사에 동행하며 공장 경영자들이 부당하게 처형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북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하게 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겹쳐졌기 때문인지 혹은 원래 자유를 사랑하는 기질 때문인지 김정남은 2000년대 이후 해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김정남은 마카오와 베이징으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세계를 누비는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후계자 후보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독재하는 일가의 사람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권력자였던 친족의 후원 덕분이 컸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아버지와는 국외에 나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와 그 남편인 장성택이 그의 후원자로 생활 자금을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마약과 무기의 밀수로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김씨 일가의 계좌 자금을 관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본인은 그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김정남은 북한 사회 그 자체로부터 거리를 두고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사생활에서는 3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4명의 자녀를 두고 각각 베이징과 마카오에 살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아시아 각국의 카지노를 돌며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제네바 국제학교에서 유학 시절에 쌓은 인맥은 상당한 것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에 관심을 보여 5번 이상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신바시의 서민적인 선술집에서 오뎅이나 야키토리를 먹거나 아카사카의 고급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거나 아타미 온천에서 피로를 풀거나 심지어는 요시와라의 고급 소프랜드에 출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음식에도 까다로워 참치, 가다랭이, 고등어, 붕장어 등을 좋아했습니다. 김간에는 먹성이 참 좋나 봅니다. 또한 2016년 일본이 대지진을 맞았을 때 일본의 지인이 무사하기를 기도한다고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다정한 성격과 일본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는 일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 때리는 사건은 일본으로의 불법 입국 사건이 아닐까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었던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나리타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구속되어 베이징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정남은 일본의 수용시설에서 제공된 백미가 맛있었다고 나중에 말한 것 외에 담당 직원의 정중한 대응에도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반일 국가의 지배층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친일파였던 김정남이지만 불법 입국이 발각되자 아버지 김정일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출국 금지를 명령받았지만 얼마 후 김정남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해외 생활을 시작해 김정일로부터 다시는 평양에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받았지요. 이 모든 사실의 진위는 불명이나 그 후에도 김정남은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불법 입국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해외에서 구속된다는 충격적인 뉴스는 세계 각국의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졌지만 김정남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폐쇄적인 북한을 떠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역대 김간애와는 확연히 다른 자유분방한 기질이 강했던 김정남. 그는 자신이 북한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서 북한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며 국가의 미래와 정치 방침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011년에 이루어진 한 기자의 김정남 독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주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가 되기를 북쪽에서 정치를 잘해주면 기쁘겠습니다. 김정은 씨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외부의 소식을 들은 바로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사는 곳이 달라서 동생과는 면식이 없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후지모토 겐지 씨가 가장 잘 알 겁니다. 후지모토 씨가 만든 도시락을 자주 먹었습니다. 일본인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후지모토 씨의 접점은 그뿐입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면 개혁 개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개혁 개방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하지만 개혁하면 체제 붕괴의 위기를 초래할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장래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아버지는 군을 배경으로 나라를 통제했지만 군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발언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장이 나빠질 일도 없습니다. 단지 평양에 가면 숨이 막힙니다. 여기저기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군사적으로는 강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는 숫자의 과학이라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핵 개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적습니다. 북한의 국력은 핵에서 나옵니다.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북한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생존 위기를 느끼는 나라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국의 대화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려 하여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국가로서의 정당성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며 상대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체면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남의 생각은 북한을 떠나 자신의 눈으로 여러 나라의 내정을 본 덕분에 얻은 다각적이고 냉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김씨일가라는 것을 잊게 할 만큼 북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하며 북한이 발전하려면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상태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염두에 둔 것이며 국민을 뒷전으로 하고 김씨일가의 존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김정은과 얼마나 대조적인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만약 김정남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정남의 죽음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이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